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고를 설치해보고 직접 기본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장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기본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장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 장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고의 장단점, 그리고 장고를 구성하기 위해서의 그 웹 프레임워크의 구조, 이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장고를 직접 설치를 해보고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장고를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사이트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장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이번 시간은 이제 장고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설치 후 기본 구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장고는 현재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pip 인스톨로 하는 설치를 직접 해보시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23년 0416일 기준으로 장고는 지금 제가 설치를 pip으로 했을 때 4.2 버전까지 설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고는 최소 3.0 이상 버전을 설치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2점대 버전이랑은 여러 가지로 파이썬부터 해가지고 버전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 버전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pip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장고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이 4.2지만 앞으로 이 버전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라는 버전이 이제 메이저 버전이고, 2라는 버전이 2 버전이 이제 마이너 버전이고, 이 마이너 버전 위주로 먼저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장고를 보여드릴 건데요. 파이참을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열어놨어요. 파이참.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이참을 열었을 때 터미널을 실행을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뱀프 환경이 먼저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 가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장고를 구성할 때는 이 가상 환경을 무조건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건 거의 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맨드토리.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이전에 파이썬의 최신 설치라고 가상 환경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제 강의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해있는 그냥 일반 PC와 이 환경에 이렇게 제가 할게요. 가상 환경 PC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가상 환경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뱀프 환경이 있어요. 가상 환경.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 PC에서 여기에 그린으로 바꿔가지고 장고를 올린 다음에 장고 위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프로젝트 위에 앱을 올린 다음에 앱 위에 이런 구성들을 쭉쭉 올릴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이제 뭐 시스템 환경 구성에서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좀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환경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환경은,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OS 영역에서 설치가 된 환경에서 구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S 환경은 윈도우즈 기반이라면 레지스트 환경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 환경 변수를 건드리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원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시스템 백업을 자동으로 했을 때도 그게 매일 백업을 따로 구성을 해놓지 않으면 환경 변수가 변경했을 때에 대한 그게 롤백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OS를 재설치해야 되는 무리수를 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할 때는 가급적 이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가상 환경을 구축한다면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장고에 여기 앱을 설정하고 이것저것 막 두겠죠. 위에 올리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바꾸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최악경우 이거 날리고 싶다 이랬을 때 이 가상 환경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날리면 그리고 다시 가상 환경을 새로운 거를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프로젝트를 올리고 기존의 소스코드 파일 백업해놨던 거를 여기다가 쭉쭉 올려주고 컴파일 시켜놓는 마이그레이트 과정을 넣어주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바로바로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프로젝트를 형성해주고 앱을 올리는 걸 매우 강추하고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파이참을 사용하는 이유가 왜 좋냐면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디폴트로 가상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상 환경 내에서 내가 파이썬에 장고 프로젝트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앱을 올리는 과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장고를 설치를 할 건데요. pip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할 거예요. 쭉쭉 이제 화면을 좀 키워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pip install 장고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설치를 눌러주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pip install 장고를 눌렀어요. 그리고 installing collected package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되고 여기 인덱싱 해가지고 이제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되죠. successfully installed 장고 4.2 버전으로 설치가 된 걸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환경에 가상 환경의 밴부 환경에서 장고가 올바르게 설치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가상 환경이에요. 가상 환경이랑 하나에 이렇게 봤을 때 장고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올릴게요. 장고라는 프로젝트를 저는 여기에 오토코더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장고를 만들면 사용하면 장고 어드민이라는 내장되어 있는 커맨드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오토코더라는 프로젝트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아무것도 실행이 지금 결과가 없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커맨드가 입력이 된 거고요. 널이라는 디렉토리 환경을 한번 구조를 파악하는 걸 확인했을 때 오토코더라는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cd에 오토코더 들어가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디렉토리 형태이기 때문에 디렉토리 형태 어떻게 알아요? 여기 D가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더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디렉토리라는 구조가 하나가 더 생성되어 있고 오토코더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manage.py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디렉토리와 이 디렉토리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장고에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이 내장되어 있는 앱 안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서 구성이 되고요. 이 바깥쪽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는 그야말로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는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의 파일들이 함께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파일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모아주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직접 핸들링하는 오토코드라는 사이트로 폴더로 들어가 보면 너를 한번 다시 디렉토리 형태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만 나타나는데요. 이 파일들만 나타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장고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풀스택 프레임워크, 즉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오토코드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세팅 지점 파일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URSS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매핑을 해주냐,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핑을 해줄 수 있고요. WSGI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렌더링을 시킬 때 부분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urls.py도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urls.py로 파일을 핸들링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어디 있나요? 강사님, 선생님?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은 프로젝트 안에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고요. 백으로 넘어가는 점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디렉토리 경로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여기서 manage.py가 보이시죠? 이 manage.py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창고에서 어떠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핸들링하는 커맨드에 집약되어 있는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앱을 새롭게 생성을 하거나 개발 서버를 런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뭐 테이블을 반영해주는 마이그레이트나 마이그레이션스를 메이크 마이그레이션스나 이런 다양한 커맨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manage.py라는 거고요. manage.py를 직접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manage.py를 이용만 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파이썬에 탭 누르면 그냥 자동 완성이 됩니다. manage.py를 누르고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 앱에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마이 앱이라고 할까요? 마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이 앱이라는 게 구성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된 걸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덜을 눌러보면 마이 앱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디렉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 안에 CD에서 다시 마이 앱으로 한번 들어가면 덜을 눌렀을 때는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구조가 좀 보이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성되어 있는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모델즈는 제가 MTV라는 그 구조를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이게 아니죠. 여기서 모델, 뷰, 템플릿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상호 호환하는 구조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이제 모델, views.py 여기도 죄송해요. 모델.py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템플릿인데 이 템플릿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템플릿 안에 똑같은 이름으로 오토코드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또 넣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뼈대를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기본 구성에서 만드는 거고요. 자, 우선 제가 이제 마이 앱스라는 거를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우선 이 프로젝트 설정하는 파일을 이제 앱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하는 과정은 오토코드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같은 오토코드 안에 settings.py라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본으로 이제 장고에서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ACL 구성이나 직접 구성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큐리티 워닝이가 여기서 제한된 접근 리스트를 허용하기 위해서 얼로드 호스트에 여기에 이제 뭐 IP 리스트를 넣어준다거나 해가지고 제한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디버그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디버그 환경을 구성해서 true로 하면은 실행을 했을 때 실패가 났을 때 이게 이제 디버깅 되는 그 화면들을 표현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여기 인스톨드 앱스라는 환경에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지 장고에서 이거를 알아서 인식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이 안에
my 앱이라는 걸로 한번 제가 등록을 할게요. my 앱이라는 걸 등록을 해서 실제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IP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 하면은 내가 실행되는 환경에서만 구형이 될 수 있게 직접 하면 되고, 로컬호스트뿐만 아니라 127.0.0.1의 루프백 IP 주소를 넣어줘도 내 실행 환경이 이 컴퓨터에서만 실행이 되게끔 해주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미드웨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미드웨어 구성할 때 여기에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템플릿도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이 안에 템플릿 안에 뭐 파일에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는 경로거나 이런 걸 해줄 때 이렇게 따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경량급의 SQLite라는 기본 3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MySQL이든 OracleDB든 뭐 MariaDB든 이런 걸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PostgreSQL이든. 그리고 쭉쭉 내려가면 랭귀지를 바꿀 수 있는데, 랭귀지는 뭐 타임존도 있는데 우리가 UTC를 넣어주고, 타임즈 안에 저는 여기에 이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아시아 서울로 해서 대한민국의 서울 표준 시간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마이앱이 들어가서 지금 덜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새로 없네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전 프로젝트 경로로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니지가 여러 가지 장고에서 어떠한 마이그레이션이나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해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동하여 할 수 있는 커맨드가 집약된 파일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의 manage.py에 migrate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이 migrate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 주는 명령인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입력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를 형성을 해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앱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 앱 안에 지금 뭐 앱뿐만 아니라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간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뼈대는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서 개발 서버가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서버는 어떻게 구동을 시키냐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일단은 제가 터미널 그대로 열었는데, 파이썬에 역시 개발 서버 manage.py를 쓸 거고요. 런 서버를 이용하면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는 환경이 이렇게 되고, 런 서버, 네, 8000번 포트가 기본적으로 개발 서버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기본 디폴트 포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지금 내가 이 127.0.0.1의 루프백 호스트 IP에 대해서 8000번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개발 서버를 구동을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딱 누르면 제가 다른 사이트를 좀 본 건데, 이거는 제가 네, 자, the installed work successfully, congratulations. 즉 내가 장고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를, 이거를 화면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나타나는 거 보여줄 수 있고, You are seeing the page because the debug tool is in your setting file and you have not configured any URLs. 아직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디폴트만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디버거는 아까 제가 true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다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드민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 연결할 수 없는 사이트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실행을 제가 껐잖아요. 이거를 웹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가 딱 렌더링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웹페이지, 그러니까 웹서버가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여러분들의 지금 이러한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런 서버를 다시 구동을 해서 실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개발 지금 디폴트 페이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한번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먼저 말씀드리면 어드민 페이지는 장고에서는 보통 여러분들 웹 프레임워크든 프레임워크의 어떠한 형식이든 관리자 페이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관리자 페이지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페이지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27.0.0.1 8000번 했을 때 이 페이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줄 수, 이 어드민 페이지 자체가 워낙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이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드민 페이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수가 많이 드는데 이 장고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페이지를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콘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